자, 이제 522쪽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들어갑니다.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설명서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고요. 토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관공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종류가 있고 영문 서식도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게 4서식이 있고요. 여기에 서식 내용을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요령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실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서식을 갖다 놓고 써보는 게 정당한 방법인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제 지면상으로만 우리가 암기하고 작성 요령을 숙지합니다. 그래서 서식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게, 요게 4페이지, 비주거용도 4페이지, 그다음에 토지 서식과 입관공 서식은 이제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페이지는 전부 다 작성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 내용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3페이지고 토지와 입관공은 2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주된 목적이 설명서에 들어간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성 방법도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 비중이 이제 하나 정도예요. 최근에는. 작년에 물론 2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원래 출제 비중이 2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바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정확히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2문제씩 냈다가 지금 28회 시험 이후에는 띄엄띄엄 내다가 이제 1문제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는 2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 있죠? 요 서식 내용을 철저히 숙지합니다. 그래서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모두 숙지를 하고 나머지 서식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것만 딱 정리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주거용 서식을 기재 내용, 작성 요령을 모두 숙지하고 차이점만 딱 정리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내 서식이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붙인 제목인데 표지가 있어요. 이거 제목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앞면 이제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요. 중개 보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 칸과 마지막에 작성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게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건지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건지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암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확인 설명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중개 완성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이제 이 맞는 서식을 사용하여 몇 부 이상 작성한다? 기본 3부 이상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쌍방 모두한테 주는 거죠. 쌍방 모두한테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설명서 보관 몇 년 하셔야 돼요? 3년이죠? 예, 3년간 보관을 해준다.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다. 공존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데, 주거용 서식을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주거용 서식인데 넘어갑니다. 교재 524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각 서식이요. 지금 현재 이거 주거용이 4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한 장으로 압축하여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4페이지 그대로 써야 돼요. 정부 서식 규칙에 따라서 4페이지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한 장으로 압축하여 쓰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유권 해석이에요. 일단 자, 그럼 이제 524쪽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보면서 직접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작성 요령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1 그래갖고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죠. 밑줄 그어보고요. 다음에 이제 매매교환 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하게 돼 있고요. 확인 설명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 있죠. 모두 표시합니다. 그래갖고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 밖의 자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어요. 거기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지금 현재 표시하라는 얘기 없죠. 맞습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 없죠 거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대상물건의 상태 환원 자료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면 상태 환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럼 불응 사실, 제시한 만약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 제출한 사실 모두 거기다 기재해야 돼요. 이거를 실무에서 공란으로 비워두는 거 위법하다는 게 우리 유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통상 어떻게 쓰냐면요. 손님한테 상태 환원 자료 요구 통상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실무에서 뭐 구두로 문의 후 확인 후 작성하였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써놔요. 이게 그래서 확인 설명서 쓸 때 공란으로 비워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어떤 식으로는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쓰게 돼 있고요. 그럼 상태 환원 자료 요구 사항 그런 사항을 모두 이제 거기다 기재한다.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의사항란이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 실제 거래가 신고,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가 표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다음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내려가는데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그럼 옆에 여백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하세요.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란 말은 개공이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하고요. 직접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 날이에요. 이거는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가로 열고. 자, 그럼 먼저 이제 기본 확인상 첫 번째 1번 란이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인데 토지 건축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란은 소지 면을 기재하죠. 소재지 면적 지목인데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도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토지란은 토지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네요. 맞죠? 토지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잖아요. 소재지 면적 지목이니까. 그죠? 문제 없고 다음 건축물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구조 용도 방향 이걸 다 기재하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건축물란에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의 방향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안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의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럼 방향은 현장 답사해야 돼요. 근데 방향 조사 방법 이거 우리 앞에서 했죠. 방향 어떻게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실,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현장 답사하여 조사한다. 이게 주된 출입구예요. 주택은 주실 기준이다.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한다. 남향인지 서향인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기준을 거기다 적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뭔지 아시죠? 지진. 지금 트리키에가 지금 엄청 지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진 설계 적용이 된 건물인지 이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건축물 대장 발급받죠. 건축물 대장 발급받았고 뒷면을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기재가 돼 있어요. 예. 이 건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안 됐는지. 그럼 만약에 15년도 이전에 설치된 이 건축이 된 건물들 있죠. 이건 내진 설계 이게 적용 여부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란으로 돼 있으면 건축물 대장 떼봤더니 내진 설계 적용 여부에서 공란이 돼 있다. 그러면 대장상 기재사항 없음하고 딱 기재하면 돼요. 여기다가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요. 그럼 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고 현장 답사 조사해야 되겠죠. 위반 사실이 있는가. 그럼 위반 내용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란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이게 대원칙.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라고 내려가는데 권리관계라는 등기부 기재상란이 있죠. 그러면 등기부 기재상란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로 나눠 기재하는데 등기부 기재상란은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하기 기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재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렇게 이제 다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합니다. 그럼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등록 여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임대인이나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고 이거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주택 정보체계라는 거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임대주택 정보체계.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임대주택 정보체계라고 하는데 체계란 말이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렌트홈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렌트홈.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렌트홈 알아두시는데 우리 주인분이요. 전화해갖고 물어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돼갈 때 전화해갖고 물어봐. 내가 5% 올리려는데 5%가 어떻게 되는데? 5% 올리면 얼마를 올리면 되는데?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계산해 봐야 되죠. 아, 임차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75만 원이야. 그럼 5%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 얼만데? 하고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그러면 여기 얼른 들어가고 계산기가 여기 있어요. 렌트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계산기 많이 씁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계산기 있어요. 그리고 금액 딱 집어넣고 5%딱 때리면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등록이 돼 있다. 그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봅니다. 그다음에 미등록이다. 그러면 이제 미등록 그거 기재를 하면 돼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가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는가? 확인 서류를 받으면 확인해. 확인 서류를 못 받으면 미확인해. 이게.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돼?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 임차인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행사 안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임대인한테. 그럼 임대인한테 문자 찍힌 거 봐야 되겠죠? 아,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문자를 찍든 깨톡으로 보내든 내용 증문을 보내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서를 받으면 뭐라고요? 확인해. 못 받으면 미확인에 기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확인서를 제출 여부인데 이거 있잖아요. 사고 엄청 많이 나왔고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확인서를 제출 여부 이건 뭐냐면 우리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고 확정일자일이 언젠지 다 알아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한테 계약서 보작해야 되죠. 먼저 들어오신 분들을. 맞죠? 계약서 보작해갖고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대기로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언제까지, 확정일자 부여일 언제 확인해봐야 되죠. 다 이거. 그래갖고 먼저 들어온 분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뭐 확정일자 부여일은 물론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기와 종기,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다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적사항은 기재하면 안 되겠죠. 이걸 제시하면서 임차인한테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계약서를 받다. 그러면 제출해. 못 받았다면 미제출해.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일 같은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조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중개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확정일자 부여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확인 서류 받으면은 물론 임대인이 띄울 수도 있죠. 받으면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다음 못 받으면 미제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주택은 요즘 개공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책임을 절대 못 면할 거예요. 사고 나면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란 이 부분 기재란이 많죠 지금. 등기비사항란,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가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이제 기재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란 3번 나눠 내려가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기재하고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아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투기지역, 투기관리 여부를 다 기재.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요거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보는데 이 부분 주의해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이거는 어딜 보고 기재해야 되느냐? 그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기재하겠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기재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합니다. 시군 조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했죠. 이거는 우리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어디로 위임했어요? 조례로 위임했죠. 이게 도시계획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몇 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조에서 60조 사이를 보면 50조에서 60조 사이를 보게 되면은 건폐율과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도 상한을 쫙 정리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이 부분 출력을 해갖고 항상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실무에서 기재할 때 건축물 이거 떼기 도시계획조례 찾기 싫으니까 저걸 안 찾고요. 건축물 대상 기재된 건폐율과 용적률 그대로 기재해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기재하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별로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건폐율 용도 상한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이것은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그럼 이거는 구청을 방문하든 시청을 방문하든 직접 확인하기 기재하는 얘기죠.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밖에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하고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 있죠.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일사편리를 얘기하는 거로 보이는데 일사편리 들어가봤자 확인이 안 되니까 시리얼을 보시라고 그랬죠. 시리얼. 그러니까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시리얼 또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걸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지금 임대차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임세무. 그럼 임세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이 부분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토지하시는 분은요, 이 부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토지하시는 분, 토지 매매를 중요하는데 이 부분을 어설프게 기재했다. 그러면 개공이 책임질 수 있어요. 토지하시는 분은 건폐율 상한, 용률 상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4번 입지 조건은 지금 2페이지로 넘어왔죠. 그럼 입지 조건란에 뭐가 들어간가 암기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 폭인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모두 기재하는데 주차장에 동그라미. 주차장은요, 이거 입지에 들어가는 거지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차 시설 그래갖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몇 미터 폭인지, 대중교통수단은 뭐가 연결되는지, 포장은 돼 있는지, 도로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거기 보면 도로와의 관계를 해갖고 도로 몇 미터 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건이다. 그럼 이게 이제 대지인데 여기에 도로가 접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몇 미터 폭인지 기재해야 되죠. 그죠? 이거 그럼 줄자 당겨야 되나? 이거 어떻게 조사해? 요령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죠. 물론 발급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리얼 같은 데서 확인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요. 거기에 중로, 대로, 소로 해가지고 몇 미터, 중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토지 이용 확인서를 열잖아요. 열면은 이렇게 써 있다고요. 중로, 대로, 소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써 있어. 요걸 적습니다. 그걸 곱하기 돼 있죠.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쪽이 20m, 이쪽은 30m를 접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참고하세요. 그렇게 쓰면 돼요. 실무에서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대중교통수단 있잖아요. 정류장 이름 알아야 되죠. 무슨 정류장에 접해 있는지,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어딘지, 그죠? 이것도 조사해야 되죠. 그럼 현장 답사가 갖고 촌스럽게 조사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현장 답사로 조사해야 되잖아 원래.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사한다. 그럼 정류장이 여기 있대. 그럼 이게 정류장 이름이 뭔지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그저 사진 볼 수 있잖아. 지도에서 사진. 그건 알죠? 여기서 딱 가갖고 여기 보면 되지. 써있지. 뭔 말인지 아셔요? 그 다음에 거기 거리 계산하게 돼 있죠? 도보로. 차량으로 몇 분인지.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에? 제바? 아, 대충 적으면 돼, 그건. 대충 적으면 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용 주차실이 있는지, 공동 주차실이 있는지 적게 돼 있고, 교육시설이에요. 학교 얼마나 떨어지는지 적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차량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하면 그냥 나와요. 그다음에 판매 및 의류시설 이거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얼마 떨어지는지. 다음에 의류시설은 종합의료시설이죠. 일반 병원이 아니에요. 종합의료시설 적는 거예요. 종합병원. 그죠? 그렇게 많이 적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차량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다 적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요. 한번 딱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딱 불러와가지고 그걸 다시 복사해버려요. 다.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이제 여러분들이 정착이 됩니다. 이게 적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경비실 관리 주체. 이게 자체 관리인지, 자체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적어야 돼요. 경비실이 있는지 적는데. 이건 현장 답사겠죠? 당연히. 이것도 현장 답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는데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분뇨 처리장이나 이런 게 있는가 적게 돼 있고, 있으면 그 위치도 다 적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죠?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이죠. 그래서 화장장이라든가 분뇨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1km 내에 있는가. 그러니까 1km라는 것은 직선거리를 얘기하죠. 직선거리 1m예요. 1km. 그렇게 이제 적게 돼 있고요. 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럼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적게 돼 있고,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적게 돼 있죠. 그럼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이 기재하는데, 그러면 요거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써 있죠. 공시지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시리얼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얼 딱 들어가면요, 여기에 공시가 다 나와요. 지번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가 딱 나와버립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가격 있죠, 이거. 건물 공시가격. 이 건물 공시가격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인지는 시리얼 딱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시리얼 딱 들어가면 아파트 공시가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편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건물 공시가격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있죠.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죠. 요 두 가지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백에다가 메모해놓으면 되죠. 임대차 세모 그래 놓으면 돼요.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은.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취득 시 부담할 조세금 세율. 그러면 이것은 중개 완성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기재하게 돼 있죠.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중과되는 물건은 반드시 중과세율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가 뭔지 알죠?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중립 세율란 이 8번 난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X라고 메모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재 생략할 수 있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암기해야죠. 우리는 4가지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번 33회 때 이걸 물어봤잖아요. 회피했잖아 그냥. 바로 맞춰버렸죠 이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생략할 수 있고, 개별 공시가 생략할 수 있고,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 중개에서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나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4가지 일단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 거죠. 기준일이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매매하다 보면요. 매매 중개하다 보면 둘이 막 싸워. 잔금일을 6월 1일로 넘기는 거야. 매수인 쪽에서는.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 그래갖고 돈이 그때가 5월 말까지 안 된다고. 그래갖고 6월 한 5일 날 주겠대. 납부 안 하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셔요?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우리 중개사가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일수 계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6월 1일이잖아요. 법적으로는 6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게 했어.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5월 30일까지는 내가 내겠다. 재산세는. 계산해서 줄게. 해줄게. 이게. 근데 재산세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지가 나온 거 있죠? 작년에 나왔던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갖고 지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매도인이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매수인이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일단 6월 1일 기준 소유자 납부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다 내야지, 원래는. 맞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한번 중개하는데, 그 잔금일이 5월 31일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하루 차이로다가 매수인이 다 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매수인이었거든. 우리가 매수인인데, 저쪽 중개업소 그 개공분이 오시더니, 손님과 같이 오시더니, 재산세는 그럼 우리가 5월 30일까지 계산해 줄게요.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색을 또 내야 되잖아. 그죠? 생색을 손님한테, 우리는 무지하게 내야 돼. 그죠? 그래갖고 이제 매도인 갔어. 그래갖고 매수인한테, 이거 원래 우리가 다 물어야 되거든요. 재산세 다 물어야 되는데, 아주 우리가 난리 쳤다고. 응? 하루 차이로 우리가 다 무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난리 쳤더니 저쪽에서 저렇게 해준 거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고맙다고 비타500 사왔어. 근데 우리는 비타500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뭐가 좋다? 돈이 좋지, 돈이. 그죠? 무슨 비타500이야. 제발 좀 중개사무소 갈 때 그 롤빵 사가지 좀 마세요. 롤빵 사가지 마세요. 그거 말고 또 맘모스 사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제발 좀 사가지 마세요. 개공이 고마우면 봉투로 주지. 그 빵 사가지 마세요. 제발 좀. 아주 그 롤빵 다 썩어서 버려. 그 누가 먹어, 그거를. 당으로 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혹시 알아두세요. 중개사무소 그 개공이 고맙다 하더라도 그 빵은 절대 사가지 마. 그리고 시커먼 그 커피도 사가지 말고 제발 좀. 이게. 그게 간장물이죠, 그게 커피야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 확인 사항이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내려가는.